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질 않는 가운데 진원지인 중국의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 중국 감염자 관리 상태는 어떠하며 코로나19로 중국 경제 성장률에는 어떤 타격이 이어질까?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도 급락하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바쁘시겠어요. 네, 요즘 이런 방송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닌 만큼 아마 교수님도 좀 힘이 빠지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 상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중국도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조금 중국 정부가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워낙 지금 우한 거기 우리가 호북성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핵심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지금 국내 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의료진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확진자가 한 7만 7천 명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네. 사망자가 2,500명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죠. 말씀하셨다시피 소강 상태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자보다는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중국 지금 이 통계 방식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여기 일단 너무 완고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일 때 일단 믿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 정부가 이제 유전자 검사니까 PCR 부분에 있어서의 해서 방향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좀 좁게 잡았다가 좀 이제 넓게 잡았다가 다시 좁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전반적인 부분에 소강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 같고 그 부분들이 중단되었던 이제 외교부 이제 정례 이제 대면 브리핑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말 표현 자체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자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변곡점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믿어봐야 될 것 같고 빠른 변화가 있어야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전 세계 지금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경제적 전반적인 파급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도 사실 의료기술이라든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 수가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너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병동도 부족했고 당시에는 키트도 부족하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 코로나19 국내 사태와 또 중국 사태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임상 사례도 교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은 짧은 시간에 병상을 또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도 못 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20일이죠. 그때 문 대통령하고 한 32분 정도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한 4번째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임상치료 경험에 대한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했던 경험을 하는데 지금 일단 중국 내의 상황이 이제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임상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퇴원자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활용할 가치는 있다. 하지만 지금 긴박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국내 상황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방역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일단 이런 우리 한라인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그런 부분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공유가 됐을 때 어쨌든 많은 경험과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떠한 효과가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치료약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좀 스케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통화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 두 나라 관계 부분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은 서로가 지금 도와야 되는 상황이지 서로를 지금 이렇게 배척하거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은
서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도 교수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사실 이것이 중국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잡기 위해서는 중국을 향한 도움이라든가 원조도 필요할 텐데 많은 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놓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지금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뭐 우리가 좀 일본과 우리가 좀 빨리 했었던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도 감사의 표시를 어때요? 괜찮나요? 네, 좋죠. 그래.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좀 우리보다 일본이 좀 먼저 해서 그런지 일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쉬워하더라고요,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저희 민간 차원에도 저희 지금 연구소 차원에서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고 이번 두 정상 간 통화할 때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뭐 특히 많이 기부를 많이 한 이번에 한 500만 달러 정도 이제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뭐 감사 서신도 보냈다고 하니까. 근데 뭐 우리 대기업도 많이 했거든요. 감사 서신을 왜 거기만 하는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딱 찍어서 우리 대기업들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 있고 뭐 어쨌든 빌 게이츠 재단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 2014년 뭐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때도 그때는 뭐 5천만 달러 정도를 했거든요. 한 520억 했고. 그다음에 뭐 2015년도에는 뭐 백신 국제 동맹 기구의 어린이들 백신 개발에 쓰라고 해서 했고 이런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감사 서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신비주의 직접 나서서 한번 그런 또 우리 기업에 대한 감사에 또 말하면 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셧다운이 되고 무언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같이 망하게 생겼다. 중국과 같이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많으시거든요. 뭐 기업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럴 테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도움이 되고 무언가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는 한중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더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텐데 한중 관계가 좀 갈등, 그다음에 또 봉합, 또 회복했다가 또 재갈등 이런 롤러코스터 국면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겉으로는 좀 이제 통화도 하고 상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 같긴 한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상호 불신, 국민적 정서적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차이나 포비아 이런 것들이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밸류체인 구조에서 엄청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우리 매체에서 하는 것처럼 바꾸어라, 다 변화해라,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한정수기 27주년 되는데 우리가 가장 그 동력이 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관건이 1분기 안에 이게 좀 끝나야 되고 중국 정부가 확정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갈 텐데 이게 이제 3월을 넘어간다. 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중 관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 문제와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또 한 번 변화, 발전, 또 요동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나리오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올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방한에 관한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지요? 지난 미넨 그 안보 회의 때 지금 중국하고 일본 외교장관 미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하고 중국 외교장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도 일본 방문 상반기에 그대로 가겠다. 그다음에 한국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두 정상 전화 통화에서도 간다라고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언밸런스 되는 게 뭐냐면 중국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매체를 보면 다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상반기에 그대로 예정대로 방한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 없거든요. 그게 좀 안 맞다라는 서로의 이야기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하게 됩니다. 전인제도 지금 연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반적으로 사스 때도 연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내 살림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밀려버리면 이 전체적인 외교용사들이 다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분기안이 되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되겠지만 메꿔지겠지만 이게 더 길어지면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왜냐하면 중국은 내부적인 경제에서 하지를 못하면 일자리 창출, 지금 기업이 힘들고 기업이 도산이 나면 일자리 만들어지면 네. 결국 이 공산당의 리더십 실업률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 이 무역, 특히 무역 부분에서의 네. 중국에서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합의되고 나서 이제 해볼만 하니까 딱 터지니까 지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뭐 골드만삭스나 뭐 하물며 IMF도 지금 6% 전망에서 5.6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GDP 기여도가요. 정말 쌌을 때는 뭐 한 4.3%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한 17% 정도 됩니다. 뭐 중국이 해외 여행에 차지하는 비중도 쌌을 때는 한 2.7%? 네. 근데 지금은 그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소비를 해주고 했고 말씀하셨던 무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무역은 뭐 중국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죠. 왜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이런 프로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때문에 이제 크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조업이 지금 되고 있다지만 큰 기업들은 되지만 그 전 후방으로 있는 중소 영세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작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도 중요하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 하물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 공장도 없습니다. 제3국에 공장이 있는데 그 주요 부품 2개가 중국에서 옵니다. 제가 모사의 음향 제품 같은 경우 네. 대기업인데 그 2개가 지금 안 오니까 완제품이 안 만들어지는 그렇네요. 하나라도 없으면 못 만드니까요. 이건 한국과 중국과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제3국에 있다니까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분명히 영향은 있겠. 물론 대안을 찾아가는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게끔 다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차진다면 전반적인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더 나아가서 금융 같은 경우도 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변동, 이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이 3분기 안에 끝내줄 걸 우리 다 믿어보고 네. 뭐 하여튼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로서 좀 또 이 기회 다음 이게 위협 다음에 또 기회가 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그 폭발적인 시장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걸 준비하는 또 현명한 투자자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번 교수님을 모셨을 때는 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종식되고 그런 좋은 비즈니스 이야기, 기회를 가지고 한번. 네, 네. 그런 좋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